저는 부모님과 가족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부족함 없이 자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학창시절 왕따의 경험을 했어요. 3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은근히 저를 따돌리고 뒤에서 험담을 해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문제는 회사에 취직하고 나서 같은 학교 출신의 선배 상사님을 만났는데 처음에는 너무나 잘해주시고 관심을 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 관심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같은 동료들은 그냥 넘어가시면서 저에게는 작은 실수에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지적을 하셨어요. 동료가 상사에게 저의 험담을 했다는 것도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그때 공황이 왔던 것 같아요. 출근할 생각을 하면 숨이 잘 안 쉬어지고 잠도 잘 안 오네요. 회사를 그만두고 취업 준비 중인데 그 뒤로 타인의 시선과 평가가 두려워요. 타인의 시선과 평가가 두려울 때는 어찌해야 하나요?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부족함 없이 자라셨다니 참 감사한 일이네요. 하지만 학창시절 왕따의 경험으로 친구들 사이에서 상처를 받았고 회사에서도 같은 학교 출신 상사의 부당한 대우와 동료들의 험담으로 인해 공황 증세를 겪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셨네요. 현재 타인의 시선과 평가가 두려워 새로운 취업 준비에도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학창시절과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와 험담은 공황 증상으로 이어질 만큼 스트레스가 심했나 봅니다. 이 사연 주신 분의 불편함을 넘은 두려움은 충분히 타당하고 이해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통한 경험과 감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솔직히 표현하며 이야기하는 것은 큰 강점입니다. 또 공황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취업 준비를 이어가며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자신을 변화하려는 태도는 의지가 돋보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반추하며 성찰하고 자신의 문제를 돌아보고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모습도 하나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친구나 상사로부터 반복된 부정적 대우와 험담이 자존감에 영향을 미쳐 자랄 때 가족들에게 사랑받고 자랐지만 자존감에 손상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타인의 시선에 과도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타인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관계사고를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관계사고는요, 주변 사람이나 상황이 자신과 관련이 있다고 과도하게 해석하는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이는 실제로는 자신과 무관한 일이지만 타인의 행동을 자신과 연결 짓는 것으로 타인의 말이나 행동을 자신과 관련 짓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하면 자신에 대해 험담하거나 평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중립적인 사건을 자신에게 적대적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웃으면 자신을 향해 비웃는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자기중심적 해석으로 뉴스나 소셜미디어의 내용을 자신에게 비판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이 관계사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실과 생각을 구분하고 실제로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인지 왜곡을 인식하여 과도한 해석임을 스스로 인지하고 생각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심리 상담이나 치료를 통해 관계사고가 심각하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왜곡된 사고를 교정해야 합니다. 이 관계사고는 누구나 일시적으로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이고 심할 경우에는 일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히 관리를 하거나 조절을 하지 못하면 신체적으로 과도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사연 주시는 분의 경우 공황 증상으로 나타났고 다른 신체화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이 현재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심리적 반응이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납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숨이 가빠지거나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것은 공황장애의 초기 증상일 수 있으며 조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되찾는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이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과거의 경험을 정리해 보세요.
이 왕따의 경험과 직장 내 부당한 대우로 인해 느꼈던 그 감정을 글로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멘토나 상담사에게 털어놓아 기억을 정리하고 그때 감정을 표현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라는 점을 되뇌며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존감을 높이는 훈련을 해보세요.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내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기 수용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 상황을 다룰 수 있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나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자기 효용 훈련과 나의 가치를 인정하고 내가 나를 존중하는 자기 존중 훈련을 해보세요. 이 훈련이라는 것은 기본 자세나 동작을 되풀이하여 익혀 목표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자존감을 높이는 훈련을 꾸준히 하면 자존감이 반드시 원하는 기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호흡이나 명상 훈련을 해보세요. 공황 증세가 느껴질 때나 타인의 시선으로 인해 긴장감이 증폭될 때 복식 호흡을 통해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는 6초 호흡법을 해보세요. 호흡은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공황이 오면 공황으로 인해 죽은 사람은 없어. 곧 좋아질 거야. 라고 스스로 이야기해주며 편안하게 나의 뇌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천천히 번갈아가며 엑셀과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호흡을 해줍니다. 이 호흡 훈련은 내 몸이 전쟁이 난 것처럼 착각을 해서 심장도 빨리 뛰고 엑셀과 브레이크를 같이 밟아 고장이 날 것만 같은 뇌와 심장에게 전쟁이 난 거 아니야. 괜찮아. 지금 아주 편안한 상황이야.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나는 소중해.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가치 있어. 나는 나를 사랑해. 라고 긍정 확언을 들려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해 보세요. 학창시절 친구와 직장 상사로 인해 손상된 타인과의 관계로 인해 부정적인 과거의 경험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나는 앞으로도 타인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맺을 수 없다고 부정적으로 자동사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을 직면하고 관계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마음을 건강하게 조율할 수 있는 자기 조율의 능력이 있으면 타인과의 관계도 조율할 수 있게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며 부정적인 경험보다 긍정적인 관계를 쌓아보세요. 이전의 경험을 삶의 의미를 찾는 좋은 기회의 태도 가치로 여기고 새로운 만남을 잘 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오스트리아 빈 출신의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궁극적 의미, 초월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다 알 수 없지만 믿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모르 파티, 운명에 대한 사랑입니다. 타인으로 인한 힘든 경험이었지만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성장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